네, 건강하려면 잘 자야죠. 그런데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코골이입니다. 네, 이 코골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지열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이승현 아나운서가 저를 이렇게 지목했는데 사실 저도 코를 골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어디 이렇게 친구들이랑 여행 가면 친구들이 한 90%는 다 코를 골아요. 우리나라에 코골이 환자가 그렇게 많은 건가요? 네. 실제로 성인 남성분들의 한 45% 정도는 코를 고세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거의 한 25% 정도는 코를 고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코골이 환자 중에 한 5에서 10% 정도는 수면 무호흡증도 같이 가지고 계실 정도로 이 질환은 아주 흔한 질환이고요. 네. 네. 실제로 최근 한 약 7년 사이에 네. 이 코골이 환자가 한 10,000명 정도 더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환자 수가 10,000명이 증가했어요. 네. 점점 더 증가하고 있군요. 그렇군요. 네. 아니 남성의 45%가 코를 곤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라운데 전에는 코골이가 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병원을 찾는 분들도 참 많고요. 네네. 그럼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볼까요, 화면을. 네. 자, 화면을 네,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 네. 예. 설명을 진행해 주시죠. 아, 네. 네. 그 실제로 코를 곤다는 얘기는 이 코 입구부터 나오는 이 가슴, 거죠, 네. 예, 네. 가슴폐까지 이르는 이 전체 숨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네. 이 좁아진 숨길을 공기가 억지로 비집고 들어갈 때 이 기도나 이 목젖이 떨리는 소리, 이 소리는 예, 이 점막이 떨리는 잘 소리입니다. 내시네. 네, 잘 내죠. 예. 예, 그게 코골이고 아예 기도가 막혀버리게 되면 그 숨을 쉬지 못하잖아요. 이게 네. 무호흡, 이 예. 무호흡증이라고 무호흡.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저런 원리로 인해서 코를 고는군요. 근데 사실은 이게 혼자 살면은 코골이 별로 문제 안 되는데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아내는 도망가요. 같이 한 방을 쓸 수가 무슨 있나요? 독서실 귀마개를 이렇게 네. 끼던지 네네. 그 답답하면은 막 각방 막 가끔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시죠. 실제로 예. 코골이 때문에 각방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왜 각방을 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냐면 네. 제가 이렇게 MC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정도의 소리가 보통 한 40에서 50데시벨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코골이 소리는 보통 한 70에서 80데시벨. 이게 얼만큼 큰 소리냐면요. 네. 우리가 보통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이 들어올 때 예. 나는 소리가 보통 80데시벨입니다. 어머, 지하철 소리가 나는 거. 실제로 미안해라. 코골이 환자와 같이 잔다는 얘기는 네. 지하철역에서 주무시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방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예. 소음성 난청이 오시는 분도 꽤 볼 수 아,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릴 정도가 네, 된다. 소음성 난청이 원인이 되기도 해요. 코골이 때문에. 아니 강승 아나운서가 지금 아. 진짜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될 것 저 그 같아요. 정도는 아닐 거예요. 오, 진짜. 코를 고시면 본인도 힘들지만 네. 옆에 계신 분도 같이 잠을 못 자잖아요. 아, 그래서 두 분 다 수면 장애가 생기세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게 행복하지 않은 길로 갈 수 있는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소음으로 비교해 주시니까 확 와닿았는데 코골이가 저는 그냥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보면 좀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 신호라고 알려지는 것 같아요. 코골이가 뭐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나요? 근데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지 않나요? 그냥 사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는데. 예. 뭐 위험하거나 예, 이런 일은 없는 보통 이런 생각으로 이제 병원에 안 오시게 되는데 예. 사실 코골이가 단순히 소음 문제 때문만으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네. 사실 코골이와 무호흡이 있다는 얘기는 네. 우리 몸이 주무실 때 저산소 상태, 산소가 계속 들어오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자면서 이 산소를 충분히 세포가 공급을 받아야 푹 쉬어서 다음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자는 동안에 산소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심장은 더 빨리 뛰게 돼요. 예. 왜냐하면 더 적은 산소를 온몸에 더 빨리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예. 그러면 이 산소가 그 심장이 계속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하는 일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쌓이다 보면 예. 점점 심장과 폐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심폐가 망가지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혈압, 예. 당뇨, 뭐 심근경색, 네. 뇌졸중 뭐 이런 심각한 그 심혈관 질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코골이나 무호흡 있으신 분들은 지금 얼른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 가야 될 진짜 것 같긴 하네. 심각하게 이어질 수 있네요. 근데 이제 그 제 주변에 이제 저는 제가 코 고는 소리를 못 들으니까 주변에 코 고는 사람들 소리 들어보면 이게 골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이게 무호흡 증상인 거죠? 맞습니다. 이럴 때가 위험한 건가요? 그렇죠. 사실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돌아가시죠. 예.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은 네.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숨을 쉬지 않아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실제로 좀 자주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그런 수면 무호흡증이 한 10초 정도, 10초 동안 숨을 정도 쉬지 않으면서 예. 이것이 1시간에 5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좀 병원에 빨리 데리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승 아나운서 이렇게 보셨을 때 코골이가 왜 저한테 그러세요? 네. 많을 것 같은 그런 환자일까요? 어때 보이시나요? 관상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특징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사실 있는 제가 환자들이 살짝 옆에 봤을 때 턱이 네. 살짝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아, 예. 네. 그 좀 고실 것 같아요. 턱이 들어가면 네. 코를 그걸 보나요? 보면 알 수 있나요? 네, 보통 제가 이제 얼굴을 보면서 이 코골이가 있으실지 없으실지를 좀 잘 구별할 수 있는데요. 그 예. 특징을 좀 네, 알려주세요. 보통 성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좀 살집이 있으시고 그리고 턱이 작고 좀 뒤로 들어가 계신 우리 강 MC님처럼 그리고 목이 짧고 좀 두꺼우신 분들은 네. 거의 코를 고세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젊었을 때는 잘 안 고시잖아요. 근데 폐경기 나이가 드시면 보통 이제 성인 여성이 한 25% 정도 코를 고시는데 네. 폐경기 이후가 되면 거의 성인 남성 정도로 코골이 그 레이쇼가 올라가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경우에는 좀 코를 고실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저 충격 먹었어요. 제가 목이 짧고 턱에 들어갔거든요. 코를 고는 원인이 있었군요. 근데 이제 저도 코를 골지만 피곤하면 저도 제가 고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피곤할 때 코를 더 많이 고는 건 확실한 건가요? 그렇죠. 보통 제가 좀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네. 좀 피곤할 때 술 드신 날 코를 좀 많이 그렇지. 곤다고 네네.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네네. 예,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피곤하거나 술을 드시면 이 온몸의 근육이 더 많이 이완돼요. 예, 특히 이 기도를 유지하는 이 근육이 탄력이 떨어지고 약해지고 또 혀를 잡아주는 이 근육도 약해지면서 혀는 더 뒤로 밀리고 그 밀린 혀가 기도를 더 누르게 되면 기도가 더 좁아지죠. 네. 그래서 피곤하신 날이나 술 드신 날은 그 근육이 더 이완되면서 코골이나 무호흡이 악화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좀 술 마신 날 가끔 코를 고나 봐요. 그때 저는 녹음을 해요. 다음 날 들려주는데 그럼 절대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자기가 코를 고는지 혹은 숨을 쉬지 않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좀 스스로 내가 코를 고는지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대부분은 자기가 코를 고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병원에 오시는 그 타이밍이 더 늦어지는데 네. 보통 주무실 때 외에도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잘 못 일어나요. 아침잠이 많고 너무 못 일어나고 피곤하고 네. 예, 그 낮에 너무 졸려서 낮잠을 안 자면 일을 못 하시는 난데? 분들. 그리고 항상 머리가 맑지 않고 좀 찌부둥한 느낌, 두통도 자주 오고 그리고 좀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시는 분들. 예. 예,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주무실 때 자꾸 깨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주 깨고 맞아. 자꾸 뒤척이시는 분들. 자기 소리에도 깨고. 그렇죠. 자꾸 뒤척이시는 분들. 이승현 아나운서 그래요? 저는 아니에요. 코고네. 저는 한 아니라고? 번도 깨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뇌가 자꾸 깨우는 거예요. 아. 이게 코골이나 무호흡 때문에 산소가 몸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뇌가 자꾸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위험하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뒤척이시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증상이 있으실 때는 코골이나 무호흡이 있으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건데,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비싸지 않냐, 맞죠. 비용 때문에 좀 걱정된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불과 뭐 몇 년 전까지도 이 검사가 되게 비싸가지고 예. 좀 망설이시는 분이 많았잖아요. 예. 사실 코골이나 무호흡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이제 수면 다원 검사라는 이제 검사를 받으시면 좋은데 이 검사가 뭐냐면 보통 하룻밤 정도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그 수면 중 상태를 보는 거예요. 뭐 수면 중에 산소 포화도는 잘 유지가 되는지, 뇌파는 일정한지, 네. 뭐 근육이 떨리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코골이나 무호흡을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 검사가 예전에 굉장히 비쌌어요. 네. 근데 작년 7월부터 이게 이제 나라에서 보험을 해주게 됐습니다. 보험이 그래서, 되는군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진단이 되면 양압기 처방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건강보험이 돼서 요즘은 좀 부담이 많이 적어지셨죠. 그러면 치료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코골이 치료는 아주 쉽게 생각해서 이 코 입구부터 가슴까지 이런 이 숨길을 다 열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일단 코부터 요 코 뒤쪽까지 요 길이 한 15cm 되는데 네. 요 코가 좁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간단한 비중격 만곡증 수술이나 비염수를 통해서 코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네. 사실 요것만으로도 좀 코골이가 많이 좋아지신 분도 있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계속 곤다 그러면 이제 요 기도를 열어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요
단계는 수술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요즘은 예전에 수술도 많이 진행했는데 요즘 은 수술보다는 보통 이제 수면 보조기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양압기나 네. 마우스피스 이런 이제 기도를 열어줄 수 있는 수면 보조기구를 이용하면 좀 코골이나 모흡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병원에 가기 전에 네. 코골이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은 예. 일단 체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제가 살찌고 나서 많이 벌어요. 내가 지금 살이 네. 쪄가지고. 그렇구나. 비만과 코골이는 좀 연관이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평소에 좀 꾸준히 운동도 하시고 식이요법도 하셔서 네. 체중을 적정히 유지해 주시면 코골이에 아주 좋고요. 두 번째는 이 주무실 때 자세입니다. 예. 이 주무실 때 특히 베개를 좀 높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호텔에 가면 이렇게 베개 2개씩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높게 주무시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높게 주무시면 기도가 눌려요. 네. 그래서 코골이나 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낮게. 그리고 똑바로 주무시는 것보다 옆으로 주무시는 게 코골이나 모흡이 좀 더 완화가 됩니다. 네. 기도가 덜 눌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하. 옆으로 주무시고 베개 너무 높지 않게 베기시고 네. 또 마지막으로 술을 드시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코골이가 심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주무시기 전에 좀 과도한 음주는 좀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우, 유용한 정보까지 알려주셨는데 저 같은 여성은 폐경기 이후에 코골이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제가 쥐죽은 듯이 자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진짜요? 아우, 그럼요. 여성 호르몬과 그럼 관련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여성 호르몬과 코골이가 최근에 연관이 높다는 논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폐경기 이후가 돼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요 폐와 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떨어지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좁아지면서 그 공기가 비집고 들어가면서 코골이나 무호흡이 악화되시는 그런 원인이 되게 됩니다. 네. 네. 아, 오늘 코골이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정보 유쾌하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